자, 오른쪽 보면 이제 개항 이후에 사회와 문화 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의료 동그라미하고 그리고 건축 동그라미 합니다. 요 두 개만 볼 거고 나머지는 좀 이따가 뒤에서 따로 뭐 신문이나 교육은 배우니까 그건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의료에서는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잘 봐봐. 이게 1880년대가 있고 1890년대가 있고 그리고 1900년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게 바로 광해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갑신정변 그 당일 아시죠? 1884년 그 우정국에서 민씨들하고 운건계 아파들이 김옥균, 박영효의 그 친구 후배들한테 다 칼로 찔려갖고 죽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꿈틀대면서 살아난 게 에릭하고 똑같이 생겼던 바로 그 민영익이에요. 이 민영익이 핏덩이가 돼갖고 수십 방 칼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들쳐업고 알렌이라는 미국인 선교사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알렌은 깜짝 놀래가지고 촛불을 100여 개 켜놓고 거기서 꿰매기 시작해요. 민영익을. 그래서 3일 만에 살렸어. 고종이 너무 놀란 거야. 와우, 알렌, 난 너 너무 사랑해.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날 수술하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고종이 짜거든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 다 3일 만에 도망갔는데 그중에 맞아 죽은 사람 홍영식이라고 있었어. 급진계아파. 홍영식이네 집이 비어 있어요. 어차피 주인도 죽고 흉가니까 야 그냥 그 건물 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으로 리노베이션한 게 광해원이고 이 광해원이 만들어지자마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이 오픈한 시기는 1885년이에요. 왜냐하면 갑신정변이 84년 양력 12월 4일 날 벌어지니까 이래저래 뭐 도배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오픈하면 85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5년에 제중원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00년대가 되면서 이게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죠. 미국 세브란스가에서 후원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세브란스가는 연희 전문 학교에도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지금 자금줄이 하나잖아. 세브란스 가문. 그럼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희 전문 학교하고 하나로 합쳐야겠죠. 그래서 연세 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연세 대학교의 부속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지금 저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두 군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으로 가면요. 이건 교재 색깔이세요. 독립문.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니까 아관파천 직후에 만들어지니까 독립문은 90년대다. 명동성당 색깔 1898 명동성당 사진 뜨고 있죠. 요게 90년대고요. 덕수궁 석조전 색깔 넣고 요게 이제 덕수궁의 그 후문 쪽에 있는 거죠. 아관으로 파천했던 고종께서 경복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와이프가 시해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와 재수없게,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갖고 러시아 영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는 덕수궁으로 오시고 고종 거처하라고 일본인들하고 영국인이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 덕수궁 석조전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실제 고종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재수없었나 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을씨년스러워요. 돌로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의 원각사 요거 시험에 나오죠. 색깔 넣고요. 이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극장입니다. 공연극장. 오늘날로 따지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당 같은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인데요. 요거는 1908년에 만들어졌다. 9년에 없어지니 일제강점기 땐 나오면 안 돼. 요건 한말에 잠깐 존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요. 언론기관과 근대 교육이 나오는데 그 언론기관에서 뭐를 색깔 냈냐면 대한매일신보에 일단 별표를 줘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자, 제가 필기하는 것만 좀 색깔을 넣어봐요.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참고로 써드릴게요.
1883년에 만들어졌다가 갑신정변 때 방문국이 불타면서 없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한성 순보예요.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순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문자를 박는 방문국에서 만들었던 관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순한문체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도 외우지 마. 1886년부터 1888년까지 존재했던 한성 주보가 있습니다. 요건 역시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래서 주보라고 부르는데요. 방문국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 신문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광고를 실었던 신문이 되죠. 자, 그리고 1896년에 만들어져서 1899년까지 존재했던 신문이 있으니 요거 색깔 독립신문. 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서재필이 만든 신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이자 민간신문이 됩니다. 요거는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고요. 서재필, 필립 제이슨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영어 잘하죠? 그래서 영문판이 동시에 나왔다. 그리고 1898년에 만들어져서 국권 피탈까지 존재했던 두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황성신문이고요. 또 하나가 제국신문입니다. 당시 환선신문은 요거 이제 남궁옥이 만든 건데요. 공무원 출신 남궁옥이 만들었는데 주로 유생들, 남자들이 읽는 남성지였고요. 유생들은 국한문 섞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로 만들어졌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을사늑약의 잘못됨을 고발한 시일야 방성대곡이 최초로 실린 신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국신문은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건 여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보그, 걸, 여성중앙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름은 제국신문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읽으니까 하층민과 부녀자가 읽었거든요. 순한글체로 나왔고요.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곤 했었죠. 근데 이 모든 신문을 다 합쳐도 이 신문을 못 따라가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국권 필탈 때 없어진 대한매일신보가 됩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고 사장이 영국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영국인 기자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양기탁이라는 분이 배 선생님, 우리의 신문이 있긴 하지만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검열에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신문사를 만들어준다면 영국계 신문이 되니 일본의 검열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제발 우리의 사장님이 돼주시오. 감사하게도 예스를 받아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대한매일신보는 다양하게 출판될 수 있었어요. 순한글체, 하층민 부녀자, 국한문 혼용체, 유생들도 읽을 수 있고 영문판이 나와서 외국인도 볼 수 있는 가장 층이 두터운 신문이었고요. 항일론조였습니다. 항일론조. 의병을 호의적으로 보도했고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고요.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 간사였으니까 다양한 어떤 항일론조를 폈던 가장 떳떳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색깔 넣어줘야죠. 이번에 수능에 오답 시비 붙어갖고 교육부에서 졌잖아요.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을 최초로 게재한 것이 황성신문이고요. 요것이 며칠 뒤에 다시 대한매일신보에 또 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야 방성대곡은 2번 실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근대교육은 교재로 색깔 넣을게요. 자, 원산학사 색깔 넣고요. 이게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여기 원산에서 만들어졌어요. 문무일치교육, 무술도 가르쳤대요. 무술도. 왜 근데 원산에서 만들어졌을까? 이게 개항장이잖아요. 강화도 지역 이후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만든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그러면 근대식 공립학교는 뭐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 육영공원입니다. 그럼 근대식 학교는 기존의 서당이나 성균관하고 뭐가 다를까요? 기존에는 사서오경을 가르쳤잖아. 유학을 가르쳤지. 여기선 영어도 가르치고 근대식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은 색깔로 해야죠. 허버트랄지 길모어 같은 원어민 선생님을 초빙해서 영어를 가르쳤던 학교가 됩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는요.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뭐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들이 설립되게 되고 전에 배웠죠. 광무개혁 당시에는 많은 그 실업계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자,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또 학교를 만들어요. 딱 들었을 때 미션스쿨 구분은 해야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션스쿨 배재학당입니다. 그 뭐 정신여고 지금도 있죠. 뭐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이 미션스쿨이고 민족사립학교가 이제 신민회가 주도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뭐 대성호산 계열이 이제 신민회고요. 뭐 보성, 서전서숙, 진명학교 이런 학교들이 민족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국학연구가 나오는데요. 자, 국학이 뭐냐면 국어와 국사를 합쳐서 국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국문연구소 색깔 내시고요. 1907년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창조한 이래 부녀자나 하층민이 쓰는 언문이라고 차별을 하다가 나라 망하기 3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국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죠. 자, 역사연구 별표 주고 이때를 이제 계몽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수능 강의를 본질적으로 하지만 아주 가끔 방송을 해요. 어쩌다 한 번 합니다. 어쩌다 한 번 가서 한 3시간 찍고 오면 그거를 우리 PD님은 늘리고 늘려서 4편 만들기로 한 걸 5편 만들고 이렇게 늘리시죠. 그래서 하고 재방송을 한 500회 정도 하십니다. 저는 억울하게 한 번 방송하고 방송쟁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저 방송 안 합니다. 다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 정말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방송 거의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네, 당신을 위해서. 네. 안 해요.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 상상하는 얘기가 그 계몽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는, 어찌 보면 저도 계몽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한말에는 나라가 망해가고 힘들다 보니까 영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행한 것이 색깔 위인전기,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런 위인전기가 유행을 하고 외국의 건국과 흥망의 역사서가 많이 번역이 돼요. 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런 교훈을 얻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계몽사학이 발전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채호 색깔 넣고요. 이분은 독사신론이 뭐냐면 역사를 읽는 새로운 견해란 뜻인데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왕조의 역사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최고예요라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발판을 마련했고, 결국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뺏긴 뒤에 우리 민족을 찾자라는 민족주의 사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밑에 있지만 최남선이나 박은식 선생님들도 유명한 사학자셨는데 조선광문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고전을 간양하고 보급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